어제는 금값이 하루에 5%가 올랐어요. 와. 어제 한국금거래소 홈페이지 잠깐 어제 못 봤네. 와 정말. 실제로 그렇게 오른 게 아니라 금값이 계속 오른다는 얘기를 어떻게 커뮤니티에 돌았나 보지. 그런데 금을 우리나라에서 가장 저렴하게 수수료도 저렴하게 가장 제값에 사는 방법은 한국금거래소라는 KRX 금시장. 금시장. 거기 가서 계좌를 별도로 트고 기존의 증권 계좌 가지고는 안 되고 계좌를 별도로 터서 주식을 사듯이 그렇게 사는 거예요. 계좌상으로 직접 가야 돼요? 아니요. 계좌상으로만 그냥 사는 거예요. 증권사 하듯이. 중에 네. 그런 걸 KRX 금시장 여기 들어가면 다 계좌 개설 메뉴들이 있어요. 전 있어요. 아 몰라. 있어? 네. 그 금도 있어? 어머나 세상에. 집도 집은 없구나. 야, 집도 있고 금도 있고 진짜 짜증 날 뻔했네. 남이 있는 거 이렇게 짜증을 내. 본인 예쁜 딸들도 있고 있잖아요. 어쨌든 마음에 안 든다고 할까? 예쁜 딸들이 없잖아. 진우 형도 금 있어요? 아니 그래서 나도 주가들을 보니까 금값을 나는 어떻게 보냐면 금 중에서 현물금 ETF가 있어요. 네. 뭐 에이스 ETF, 네, 코덱스 에이스. ETF 네. 이런 게 있어. 금연물 ETF 있죠. 그게 막 어제도 3% 오른 것 같은데 오늘도 또 5%가 오르는 거야. 네. 이렇게 많이 오른다고? 그럴 리가 없는데. 그래서 봤더니 그게 아니라 한국 KRX 금거래소에서 계좌를 트고 금을 사야지라고 하는데 그게 사람들이 갑자기 몰리니까 네. 계좌 트는데 막 몇 시간 걸리고 아. 도대체 뭐야 나 금 사려면 어떻게 사야 돼? 다른 방법은 없어? 하다 보니 금 ETF 있대. 네. 그러니까 실제로는 뭐 20만 원쯤에 거래되어야 할 금 ETF의 가격이 김치 프리미엄이 아, 붙는 거죠. 괴리가 생긴 거예요? 괴리가 생긴 거예요. 아. 그래서 실제로는 뭐 23만 원에 거래되고 뭐 그런 건데 사는 사람은 가격 23만 원이니까 이게 금값인가 보다 싶어서 살 거 아니야. 네. 또 사면 이거 또 올랐나 보네 하고 제값인 줄 알고 살 거 아니겠어요. 아. 그렇게 생긴 거죠. 원래는 그걸 ETF 운용하는 LP가 네. 막아줘야 되는데 금값이 20만 원인데 그렇죠. 20만 원에는 팔자가 없고 오히려 21만 원에 사자가 있으면 네. 지들이 거기에 팔아서 금값을 20만 원으로 만들어 놓고 거기서 거래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게 LP잖아요. 네. 근데 그게 작동을 안 속수무책으로 하는 거예요? 당하고 있더라고. 아. 근데 잠시 제대로 못 들었네. 중요한 일이야. 그래서 어제는 그래서 억울하다. 금값 금 ETF가 전일 대비 5% 넘게 올랐다. 갑자기 금값은 빠진 것 같은데. 뭐 때문에 결국 올랐다는 건데 그걸 못 들었네. 사람들이 많이 사서 그냥 다시 듣게 하세요.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사람들이 저는- 많이 사서 저는 책임은 질 수 없는 네. 시나리오인데 네네 어디 책임질 수 없어요. 금값이 이상급등하는 때가 올 것 같습니다. 아 왜 그래요? 갑자기요? 왜? 야 큰일 났다 팔아야 되겠다 이제. 지금 왜? 지금도 엄청 올랐는데 왜? 지금도 엄청 올랐는데 지금도 엄청 오른 것도 사람들이 금을 더 좋아할 그 거다. 원인이 작용한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까지는 아니고 사람들은 이제 그 가격에 부환회동을 할겠고 중국의 중국. 입장으로 돌아가 보면 네. 미국이랑 싸워야 되잖아요. 네. 미국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잖아. 싸울 수도 있잖아. 근데 중국은 미국이랑 싸우면 반드시 집니다. 이유가 중국이 그동안 벌어놓은 돈이 다 달러 자산으로 네, 되어 그쵸. 있어. 미국 국채로 되어 있다고. 미국 국채로 북경 금고에다 재워놓은 게 아니야. 미국에 있는 어떤 은행 계좌에 예금주 차이나 미국 국채 뭐 예를 들면 1조 달러 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만에 동결이 되면 어떻게? 그러니까 러시아 당하듯이 압수 이 자식들아. 했잖아. 러시아도 했잖아 그렇게. 러시아 중앙은행이 금 엄청 샀다면서요 이번에. 근데 그렇게 되니까 야 언제든지 이럴 수 있는데 우리가 번 돈을 미국 국채로 갖고 있는 건 어리석은 일이라는 생각은 당연히 하겠지. 그럼 방법은 두 가지죠. 돈을 벌지 말자. 아니면 번 돈을 다른 형태로 저장해 놓자. 독일 국채로 바꾸자. 뭐. 근데 미국이 독일한테 전화해서 독일 그러니까 자, 그것도 니네 답도 도이치뱅크에 아니라는 예금주 차이나 있을 거야. 그거 동결 좀 시켜. 그러면 안 그러면 니네 관세 15% 올린다. 그럼 9 이러겠습니까? 야 그래야지. 그러니까 말 되는 거네. 그러니까 금밖에 없어. 금밖에 실물금밖에 없어 심지어는. 그래서 실물금을 모을 텐데 자 그럼 중국이 오늘부터 실물금을 있는 대로 닥치는 대로 산다는 소문이 나면
그럼 중국 입장에서는 좋겠어요? 야금야금 조금씩 티 안 나게 금값이 오르긴 오르지만 많이는 안 오르게 국제 금 시세가 오르고 있는 게 그것 때문 아닐까요? 지금? 저는 그것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뚜렷한 이유가 없어요. 그냥 그런데 그게 왜 저게 말되는 것처럼 느껴지지? 처음에는 조금씩 올려가면서 살 수 있지만 네. 어느 순간부터는 그렇죠. 급등하는 점 티핑 포인트가 오지 않겠냐는 거지. 그게 지금 아닐까? 그러면 이제 사면서 실제로도 점점 수급이 모자랄 거 아니야. 네. 그러니까 당연히 오르기 시작하면 그때는 이제 나 같은 사람들까지도 막 사게 되는 거지. 금은 전 세계 공통이잖아요. 네. 저 말이 그럴듯하게 들려가지고 투자에 성공한 적이 없는데. 그런데 금이 지금 한 돈에 뜻하게 60만 들리는데? 원인데 한 돈에 100만 원으로 오르면 네. 이건 너무 비싸라는 생각으로 안 쟁여놓겠어 금을? 누가? 아니 금으로 자산을 쟁여놓고 싶어하는 중국 정부, 예를 들면 중국 정부가 네. 너무 비싸니까 못 하겠다. 아니 그럼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가격은 안 네. 비쌉니까? 그러니까요. 지금 가격보다 10분의 1로 떨어지면 싸요 금이? 비싸지 여전히. 그러니까 금이라 뭔가 가치를 저장하는 건 현재 가격이 비싸냐 안 비싸냐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앞으로 가격이 내려갈 것 같으냐 올라갈 것 같으냐 이것만 보면 되는 거예요. 이것만. 더욱더. 그런데 이론적으로 보면 금이라고 하는 건 이자도 없지. 네. 그러니까 금값은 지금 한 돈에 60만 원이지만 이거 거품입니다라고 주장하면 맞아요. 거품이야. 아니 반포 아파트가 뭐 있다고 그 60억입니까? 분명히 거품이지. 야, 금 가격이 어마어마하게 올랐네. 일주일 새 11%가 올랐네. 조용히 해. 그럼 더 오른다니까. 세 달 새 23%. 금 그러니까- 지금 KRX 금 현물. 그러니까 금이 뭘 꾸준히 오르긴 올랐으나 이렇게 갑자기 가파르게 오르는 건 뭔가 티핑 포인트를 향해서 가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혼자 합니다. 지금 이제 생각은 원래 혼자 하는 거죠. 그렇지. 생각은 혼자 하는 건데 있겠네요. 그래서 담아두면 물론 이제 많이 올랐으니까 불안하기는 하지만 이게 어차피 펀더멘탈이라는 게 있는 것도 아니고 금값이 지금 한 돈에 60만 원인데 한 돈에 100만 원이면 이상하겠어요? 아니요 이상하지 그러니까 비트코인이랑 똑같은 거야 사실은. 비트코인이랑 똑같은 거라고요. 야 이건 펀더멘털에 비해서 너무 비싸. 펀더멘털이 어디서 금이? 그러네. 게다가 금은 공급이 한정돼 있잖아요. 전 세계 금 매장량이 24만 톤이라고 그랬는데 그치만 18만 톤 캤다 그랬거든. 그럼 6만 톤 남았잖아요. 근데 대략 그것도 1년에 3천 톤 어찌 캐거든요. 알아요? 물론 이제 뭐 석유도 이제 석유 시추 나 국민학교 때 석유 고갈된다고 그러고 나온다는데 몰라. 모르지만 어쨌든 지금 그대로면 20년 후면 못 캐네. 금이 우리나라 주식 종목이면 내가 이런 식으로 대놓고 말하면 많이 오를 수도 있어서 좀 그렇지만 어차피 금값은 전 세계가 같이 올라야지 오늘 방송 듣고 우리나라만 오를 수는 없어요. 죄송한데 뭐 주식 그렇게 얘기한다고 모르고 그러지 않아요. 오히려 야, 씨. 오히려 비트코인 가격 떨어지는 거 봐요. 아니 실제로 내 지금 찾아보니까 중국 인민은행이 6개월간 금 매입을 안 하다가 네. 작년 11월부터 금 매입을 재개하기 시작했네. 그러니까 재개했다. 원래는 작년 6월까지 18개월 연속으로 매입하다가 잠깐 멈춘 거였어요. 잠깐 멈췄어? 잠깐 멈춘 거예요. 멈춘 거 왜 멈췄어? 내가 보기에는 더 사면 이렇게 각도가 올라갈까봐 그러면 궁극적으로 한번 사모으기 쉬고? 어려우니까 잠깐 쉬었던 거. 이게 아닐까 그냥 막연한 추측이지 뭐. 중국의 금 시장이 이제 11월이면 안정화되고 트럼프 가능성이 높아졌을 때인가요? 달러 의존도를 낮추는 목적이다. 근데 이제 이거는 그거네. 달러 의존도를 낮추는 게 중국의 금 보유량이 현재 대충 됐어인지 아직 한참 자기들이 사야 될 거를 모자란 상황이지. 달러를 아예 대체하려면 한참 아니에요? 완전 대체는 못 할 거예요. 근데 이제 어느 정도 밸런스를 맞춰서 요거니까 금 비중도 어느 정도까지는 갖고 있자. 뭐 그런 정도인데 그 포션이 그 목표치가 어느 정도인지를 알아야 이 정도면 대충 중국이 살 만큼 산 거냐인지 아니면 앞으로 한참 살 게 남았다는 건지를 알 근데 수 있겠지. 앞으로 그 포지션이 얼마든지 간에 지금보다 가격이 더 올라가서 이제는 부담스러워서 안 사면 떨어지진 않을 거고 떨어지면 더 살 거고 그러면 근데 중국이 이걸로 투자하려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금으로 시세 차익을 노리고 하는 건 아닌 거고
그러니까 달러와 금의 비중을 어느 정도 맞춰서 네. 우리가 너무 달러에만 의존하지 않는 쪽으로 만들어야 되겠다는 게 궁극적인 목표라면 얘네가 생각하는 그 비율이 있을 거라고. 황금 비율이 달러 몇 대 금 몇 이렇게 우리는 가져간다. 분명히 계획이 있을 텐데 그건 간단한 그 게 계획이 뭘까? 외환 보유액이라고 하는 걸 왜 갖고 있는지 생각해 보면 유사시에 달러의 유입이 이 나라가 막혔을 때 네. 그러나 달러를 필요로는 하잖아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 같은 석유와 식량을 사올 사올 때. 때, 예를 들면 대외 부채를 막아야 할 때, 그러니까 그 돈이 필요하니까 쟁여놓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막히는 기간이 한 달이냐 두 달이냐 세 달이냐에 따라서도 그 필요한 달러의 금액이 계속 커지는 거고. 근데 중국 입장에서는 미국이랑 싸우면 얼마나 싸우면 걸판이 날까? 어떻게 알겠어? 그리고 그 친구들은 식량과 에너지를 수입해 와야 되는 나라잖아요. 미국처럼 식량과 에너지를 수입 안 해도 되는 나라가 아니라. 그러니 달러가 동결됐어도 금 주고 쌀이나 석유를 사와야 된다. 퍼식이 또 끝나시는 겁니까? 네. 네. 라고 생각하면 그 정도는 최소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겠죠. 아니 중국 목 조르는 거 간단해. 그냥 중국에 있는 중국이 갖고 있는 달러를 동결시켜 버리면 중국은 뭘로 수입할 거야? 식량과 에너지를. 야, 근데 중국을 달러로 하기에는 너무 데미지가 클 것 같긴 한데 러시아하고는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그러니까 칼은 칼집에 있을 때가 가장 강하니까. 중국도 그러고 나면 이제 무서운 게 뭐겠어요? 핵무기 버튼 누르는 거지. 어차피 굶어 죽나 핵으로 죽나. 그러니까 최악의 경우는 그렇게 아직은 못할 수 있지만 그게 카드로 남아 있으면 승패는 뻔한 거예요. 질질 끌려다니느니 야. 늘 그걸 무서워하느니. 퍼시기한테 제가 지금 물어보니까 네. 현재 외환 보유액의 5.5% 수준이래. 중국이 갖고 있는 전체 외환 보유액 중에 금 비중이. 그건 많은 편이에요, 적은 편이에요. 지금은 역대 최고치 이게. 그러니까 중국에서는 역대 최고치인데 다른 나라,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얼마나 보유하고 있고. 그건 모르겠어요. 퍼시기가 몰라요? 아니 근데 여기 나와 있는 거는 근데 지금 전망은 중국이 2028년까지 금 보유 비중을 외환 보유액의 한 15에서 20%까지 늘릴 지금보다 것으로 3배, 4배? 늘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하니까 이 전망이 맞다면 앞으로 한참을 더 사는 거지. 이 진우 형의 묘한 미소. 이 자식들아. 혹시 중국 사람이세요? 중국어? 나는 작년에도 그래서 러시아가 그 짓을 당한 다음부터 야, 그냥 이건 금값 계속 오르겠구나라고 싶었는데 금값이 그렇게는 안 오르더라고. 이상하다. 중국이 많이 살 텐데. 아직 안 사나 애들이? 그런데 이제 보니까 잘 그렇게 안 오른다면 그냥 바닥부터 긁어모으고 있거나 애들도 슬슬 사고 있겠다. 많이 사야 되니까 봐봐. 네. 많이 사야 많이 되는데 사야 되니. 가격을 올리면 살 수 있겠어요? 거기서. 그러니 이거 봐봐. 중국의 금이랑 국채 보유 그래프 어? 완전 반비례. 그렇지. 중국의 금 보유량은 뭐예요? 2016년에 확 올라가서 지금 계속 올라가는 우상향이고 중국이 가지고 있는 미국 국채는 미국 국채는 완전 금액은 이렇게 우리애들 성적처럼 떨어지고 있죠. 계속 팔고. 우리나라는 금사고. 1%대밖에 안 돼요. 다른 나라들은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유럽이나 전혀 동결될 걱정을 전혀 안 하는 거겠지. 대체로 금 잘 안 갖고 있어요. 그리고 팔 때 가격이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금을 그래. 많이 갖고 있으면. 솔직히 그때 그렇지. 이거 때문에 한국은행이랑 통화 한번 한 적이 있었는데 그 얘기긴 하더라고요. 금이랑 외환 보유액이라는 게 급할 때 빨리빨리 환급이 돼야 되는데 주식하고 채권은 빨리빨리 팔 수 있지만 금은 빨리 팔 수도 없고 그때그때 가격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빨리 팔 수는 있고 음. 그러나 가격은 달라지는 건 맞죠. 그래서 이걸 많이 늘리는 게 꼭 좋은 건 아닐 수도 있다라는 판단을 한국은행은 하고 있다고. 그때 이제 총재의 금통위원들의 생각에 좌우되는데 어디죠? 그 근데 그러기엔 너무 황금박쥐? 오랫동안 금 보유량을 안 늘리고 있잖아요. 와, 22는 28%. 아, 이건 옛날이구나. 아무튼 나도 금을 좀 그리고 사는 기본적으로 외환 보유액이라는 게 별로 필요 없는 나라도 있어요. 미국, 33%. 미국 필요 없지. 유럽. 훨씬 높네. 유럽 필요 없지. 34? 유럽 필요 없는데 34나. 아니 유럽은 외환 보유액이 필요 없으니까 필요 없는데 외환 보유액 중에서 금의 비중이 그러니까 금의 비중이 높지. 한 조금만 갖고 있어도 금의 비중이 금이 확 높죠. 높은 거고 이게 유럽은 외환 보유액이 많지는 않은 것 같고. 김현우 소장님이 금 두 돈만 갖고 있으면 자산에서 차지하는 금의 비중이 한 20% 되잖아.
안 되죠 이제는. 나는 뭐 한 10kg 사도 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도 안 되고. 좋겠다. 저요? 저 지금 미국에 대한 불신이 금 매수를 일본. 당긴다. 일본. 그래서 나의 또 음모론 중에 하나는 그럼 중국은 금도 잘 안 사지거나 막히면 뭘 살까 생각하면 비트코인도 그래서. 여러 후보 중에는 하나일 수 있을 거야. 근데 중국이 비트코인을 그래서 꽤 많이 갖고 있는데 그럼 비트코인도 뭐 엄청 날아갈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중국이 비트코인의 한 20%를 갖고 있는 상태에서 비트코인 날아가서 100배 올라 버린다. 그럼 중국 입장에서는 땡큐잖아. 네. 식량 사라고 할 때 비트코인 2조각만 주면 1년치 식량을 살 수 있는데 그럼 그 식량 파는 사람은 그 비트코인 받겠습니까? 안 받겠습니까? 받아서 현금화할 수 있는데 왜 안 받겠어? 네. 그러니 비트코인이 왔다 갔다 하는 것까지는 못 막으니까 비트코인의 현금화는 막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거래소를 장악하고 있어야지. 미국이 전시에 야 비트코인 거래 중지 그래 버리면 전 세계 거래소가 미국에 있다고 가정하면 코인베이스 같은 걸로 하면 비트코인 거래 중지 그러면 식량과 에너지를 파는 사람들은 비트코인을 안 받겠죠. 중국은 갖고 있는 비트코인으로 식량 에너지 못 사겠지. 그렇게 되니까 미국은 비트코인의 최소한 거래나 이런 거래소가 결제나 이런 거는 장악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미국이 장악을 하면 중국은 비트코인을 사도 의미가 없어. 근데 미국이 장악을 했죠. 장악했어요? 네. 비트코인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을 전략 자산으로 묶고 우리가 관리하겠다는 건 내 생각입니다. 비트코인을 미국에 그럼 제 생각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내 생각입니다로 뭐 그렇게 굳이 아니 어디서 들은 얘기가 아니라 어디서 들은 얘기면 차라리 더 실명성이 있는데 오로지 저의 뇌피셜입니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비트코인을 미국의 전략 자산으로 삼아서 관리하겠다는 말은 비트코인 투자자들이 기대하듯이 미국의 외환 보유액과 미국의 자산을 비트코인으로 쌓아두겠습니다가 아니라 비트코인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중국과의 싸움에서 뭔가 전략적으로 활용해야 될 부분이 있으니 우리가 중국 등 적성 국가들이 비트코인을 활용할 수 없게 하기 위해서 우리 나름의 전략을 짜겠습니다라는 거고 그건 비트코인이 저장된 자산으로 작동을 하지 못하도록 미국이 받겠습니다라는 거예요. 그게 비트코인 가격의 플러스입니까 마이너스입니까? 하지만 잘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설명을 듣기 전에 잘 못 생각하면 플러스라고 생각이 되고 잘 생각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잘 못 생각하는 사람이 많으면 그걸 어떻게 플러스가 할 수 있지? 그걸 못하게 한다는 게 무슨 의미예요? 응? 못하게 다른 나라들이 그걸 활용을 못하게 한다는 게 무슨?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런 짓을 못하게 미국 정부가 비트코인을 다 사들여 버리겠습니다. 일 수도 있겠죠. 그럼 그거대로 그럼 가격이 높잖아요. 다 살 수는 어쨌든 뭐 달러를 찍는 나라니까 다 사들인다고 쳐. 그럼 중국이 아이고 이거 못하네 하겠습니까? 그럼 이더리움으로 하지. 뭐 머플로 하지. 그럼 미국이 그럼 다 사들일 거야 찍을 때마다. 그런 방법이 있지만 이건 한도 끝도 없다. 그런데 비트코인의 국제적인 거래를 전부 다 미국 쪽으로 중심을 만들고 이미 그러고 있잖아요. 거래소들이 전 세계에 많지만 거래량과 거래 대금은 미국의 거래소들이 압도적이라고. 그러면 앞으로도 점점 더 그쪽으로 거래가 쏠려서 결국은 비트코인의 거래와 결제는 미국이 담당하게 될 텐데 심지어는 그걸 거래할 때 그래서 테더라고 하는 그렇게 하면 해지의 의미가 있느냐 달러의 해지라는 의미가 있겠느냐. 그렇지. 중국 입장에서는 그럼 비트코인을 잔뜩 사둬봐야 쓸모가 없어지는 사둬봐야 미국이 유사시에 거래소 거래 금지를 해버리면 마치 미국 국채를 갖고 있다가 계좌 동결된 거랑 똑같은 상황이 되는데 그럼 중국 입장에서는 비트코인을 쌓아두는 것도 의미가 없어진다고요. 이제 하나 남았지 실물금. 실물금은 미국이 야 사지 마 한다고 해서 안 사겠어요? 반짝반짝 빛나면 저건 가치 있는 거라는 걸 다 아는데. 그러니 어디에서나 거래되고. 금밖에 답은 없다. 차라리 은이거나 뭐. 그럼 은 살까요 이제? 그런데 바로 그거예요. 그럼 금값이 많이 올랐을 때 그럼 은으로 바꿔야 되냐면은 그런 저장을 하려는 중국 입장에서는 가격이 올랐다고 생각해서 부담스럽겠냐고. 아니요. 가격이 내려갈 거면 부담스러운 건데 네. 앞으로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올라갈 거야. 이러면 한 돈에 600만 원이라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싸다는 얘기가 아니라 괜찮다고.
그냥 제 생각입니다. 다 틀렸을 거야, 막 이런 생각은. 그럴 듯한 것 같아. 중요한 얘기 해주는데 다들 아니야. 나 지금 계속 금과 관련해서 지금 그래서 박세훈 작가 금 사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우리나라 금 ETF를 사면 사야죠. 오늘도 아마 그 붙어 있을 걸. 괜히 김치 프리미엄이. 저런 얘기 들으면 고민할 거 없습니다. 사세요. 그냥 사는 겁니다. 네. 투자는 감성적으로. 네. 그냥 사세요. 감성적으로. 투자는 감성이에요. 이걸 딱 듣고 진짜 그런가 해가지고 막 퍼시기 물어보고 막 고민하지 공부하고 마. 그러죠. 시기 다 놓쳐요. 바로 놓쳐. 아니라더라라고 할 때 이미 다 배는 떠. 주시창 열어놓고 그냥 이름 이쁜 거 찍으면 돼. 하나 재밌는 수치를 알려드리면 내가 그때 지금 보니까 전 세계 주요국의 외환 보유액 중에서 금 평균 비중이 얼마냐. 네. 그게 한 15% 정도 된대. 물론 유럽이 워낙 비중이 커서 평균이 높아질 수는 있겠으나 일본이 지금 아까는 한 5%, 네. 유럽은 훨씬 높고 일본도 높네요. 무슨 서유럽에 그러니까 동유럽에 있는 국가들도 막 10%대가 많더라고. 그리고 대체적으로 지금 2% 얘기한 대로 진우 형 얘기한 대로 높이려는 추세는 분명히 있는 것 같아. 근데 예를 들면 평균이 15%라고 한다면 중국의 5%가 너무 작은 것 아니야. 특히 미국과 사이가 좋지 않은 중국 입장에서는 현재 5%의 금 비중은 별로 높은 건 아니다라는 추론은 가능한 것 같아. 그래서 만약 이 시나리오가 맞다면 지금보다는 비중을 높일 거는 같은데 이런 생각은 드네요. 러시아는 많이 높였죠. 아씨 이렇게 자꾸 물어봐. 근데 러시아는 땅 속에 캐면 나오는 석유가 그게 외환 보유액이에요. 러시아 입장에서는 그걸로 식량 사올 수도 있고 뭐 그걸로 뭐 탱크 사올 수도 있는데 근데 안타깝긴 하지. 그냥 그걸로 갖고 있을 걸 괜히 달러 그 채권으로 갖고 있다가 미국이 저런 짓을 할지 어떻게 알았어? 러시아는 32%. 그러니까 그렇게 따지면 중국이 이번에 외환보유액 뺏겨서 팍 늘어난 거 아닌가? 원래는 그 비중이 너무 낮았는데 동결은 됐어도 외환보유액은 외환보유액에 있겠지. 않아. 잡히기는 잡혔겠지. 그 돈으로 우크라이나 재건한다고 그러잖아. 그게 사실상 뺏긴 돈. 됩니까 그게? 이게 1년 만에 한 러시아도 어마어마하게 그 작년에 금값이 그렇게 많이 이제 말부터 오른 게 러시아가 매입을 금값이 올라서 그럼 금값이 올라서 자동으로 그럴 수도 있겠다. 금값이 그렇죠. 1년 동안 올랐으니까 그럴 수도 1년 동안 있죠. 거의 배 어마어마하게 올랐거든요. 금값이 되게 많이 올랐어요. 1년 동안. 그래서 더 사지 않았더라도 자동으로 비중이 높아졌을 수 있지. 무게를 알 수는 없어요? 물량. 몇 톤 갖고 있냐 뭐 이렇게. 근데 그거는 몇 톤을 갖고 있더라도 외환 보유액 중에 차지하는 비중을 알 수 없죠. 외환 보유액은 단위가 달러고 금의 단위는 톤이니까 그래서 비중이 몇 퍼센트인 걸 어떻게 그건 알겠어? 모르지. 그때 가격 환산을 해야 그건 되니. 어쨌든 총액이 많아졌다는 거는 갖고 있는데 올랐다는. 안기자기가 맞지. 더 샀든지 안기자기가 그건 맞지. 모르지. 그래서 이 물량과 금액이 왔다 갔다 변하면서 우리의 컨셉이 좀 달라지는 게 명목 성장률과 실질 성장률이에요. 네. 우리나라는 작년에 2.2% 성장을 했어. 명목이요? 근데 그건 실질 성장률입니다. 실질. 뭐냐면 네. 실질과 명목은 이런 거야. 뭐 어렵지는 않아. 말이 더럽게 어렵게 생겨서 그런데 내가 짜장면을 만드는 중국집이야. 네. 그런데 작년에는 짜장면을 100그릇 만들었었어. 근데 올해는 102그릇을 만들었어. 네. 그러면 이 짜장면집은 경제 성장률이 몇 퍼센트야? 2%야. 네. 왜 100그릇이었다 102그릇이었으니까. 그런데 짜장면 값이 작년에는 한 그릇에 10,000원에 받다가 올해는 20,000원을 받았네. 네. 그러면 금액으로 환산한 건 100% 성장이 넘죠. 네. 정확히 말하면 100. 만 원 하다가 24,400원을 한 거니까 그렇죠. 100, 뭐 102%, 100. 뭐 100%예요. 100%라고 합시다. 네. 그러니까 명목 성장률은 100%인 거예요. 그럼 그 나라 경제 성장률은 2%라고 해야 돼? 100%라고 해야 돼? 라고 할 때 대체로는 이런 일이 나라는 잘 안 벌어져. 야, 물가가 올라봐야 얼마나 오르냐. 따블이 오르지는 않잖아. 그러니까 대충 물가 한 3-4% 오른다고 생각하면 명목 그 실질 성장률에다가 3-4%를 더한 게 명목이니까 뭐 실질이나 명목이나 다 그렇게 비교합시다. 인데 사우디나 우리나라는 좀 달라요. 사우디는 특히
사우디가 1년에 1억 배럴 캤다가 1억 200만 배럴을 캐면 2% 성장한 건데 네. 1억 200만 배럴의 유가가 급등을 하면 유가가 2배 되기도 하잖아요. 네, 미치면. 네. 그럼 사우디의 경제 성장률은 명목으로 치면 100%가 되는 거예요. 즉 사우디가 벌어들이는 돈의 양은 더블이 된 거야. 그럼 사우디 아파트 값 난리가 나요. 당연히 그러겠지. 그렇겠죠. 경제 성장률 겨우 2%한 나라가 들어오는 돈은 더블이 된 거예요. 근데 그 어디서도 더블 같은 얘기는 안 나오지. 경제 성장률 수치를 봐도. 근데 작년에 우리나라가 그랬어. 우리나라가 경제 성장률은 2%점을 했는데요. 네. 벌어들인 돈은 그것까지 합치면 경제 성장률이 한 7% 가까이 나왔다. 반도체 때문에 그래. 반도체 때문에. 반도체도 유가처럼 막 더블이 오르기도 하잖아요. 유가보다 더 변동성이 크지. 유가야 뭐 해봐야 한 30-40% 오르고 내리고 하지만 반도체는 진짜 2배, 3배 오른다니까 1년 사이에. 근데 우리나라 수출에서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 매우 가파르게 높아지고 있어서 우리나라는 산유국보다 더 반도체 가격에 따른 의존도라고 해야 되나요? 경제 성장률 수치에 나타나지 않는 뒤쪽에서 우리나라가 벌어들이는 돈의 양이 들쭉날쭉이라고. 그러니 작년에 2.2%밖에 성장 안 했지만 우리나라는 돈을 됐다 많이 번 거고요. 근데 또 반대가 될 수도 있어. 반도체 공장 설비를 늘려가지고 반도체 생산량은 많이 늘려서 성장률은 5%가 나왔는데 반도체 가격이 반토막 나면 경제 성장률 5% 했는데 이상하게 돈이 없네?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고요. 우리나라는. 무슨 얘기냐? 주가나 부동산 가격을 예측하려면 경제 성장률을 볼 게 아니라 반도체 가격을 보는 게 더 리얼하게 보는 거다. 특히 우리나라는. 사우디에서 사우디 집값을 볼 때 유가를 봐야 돼요. 사우디 경제 성장률을 봐야 돼요라고 보면 당연히 유가 봐야지. 경제 성장률이야 임마 그걸 볼. 캐내는 건 비슷하겠지 매년. 그냥 이것도 제 생각입니다. 어디서도 뭐 아무도 박사학위 가지신 분들은 동의하지 않는. 갑자기 왜 박사학위 얘기가? 아니 뭐 설마 학사나부랭이에 긁힌 거예요? 아이씨. 꼭 그 얘기를 아니 갑자기 못을 박아야 됩니까? 아니 갑자기 그런 얘기를 하니까 얘기 잘 해놓고 그러네. 이 정도면 그냥 시간 있을 때 따세요. 주말에. 야 들어와서 따왔다. 역시 진이 형은 다르다. 그러고 듣고 있는데 갑자기 뭐 박사학위 얘기하니까 조용 왜? 아니 박사학위만 없는 게 아니라 석사도 없잖아. 그래서 당근에 자꾸 좀 석사 좀 팔라고 올리는데 연락이 없네. 혹시 석사학위 남으시는 분은 저한테 좀 파십시오. 대학 교수가 되려면 석사학위 이상은 있어야 된다. 그게 맞나? 그러니까 학교 교칙으로 바꿀 수 있는 걸로 알고 교칙으로. 있어요. 아, 칭찬 봐. 화제를 돌려주는 척하면서 계속 그 얘기하잖아. 과에서 아마 바꿨나 그랬던 것 같아. 근데 아마 석사는 있어야 되는 걸로 알고. 석사는 있어야 돼. 그럼 진우 형 교수는 못 돼? 초빙 교수 이런 거 안 되나? 규정에는 있는 규정을 바꾸면 되지 바꿔주면 돼? 않을까? 바꿔주면? 그냥? 그게 뭐 법으로 정할 수 명예 없을 거 박사 아니겠어요. 이런 거 받으면 되잖아. 명예 박사. 뭐 척척 박사예요 그러면. 그래. 만물 박사다. 만물 박사. 왜 명예 박사 이런 거 많잖아. 오늘부터 자 박사학위 수료식 해주세요. 척척 박사. 하는 아니 신바람 이 박사 하든가. 명예 박사. 그거 좋네. 신바람이 박사. 기업인들 명예 박사 주고 이러잖아요. 근데 중국은 금괴 사는 걸 거 아니에요? 금을 산다는 거. 아직도 금에 빠져 있구나. 아 갑자기 그게 궁금해. 중국이 산 그거 어디다 금도 갖다 영국에 있어요? 어디다 갖다 놓나? 영국에 있는 자기네 거 아니에요? 갖고 있나? 네. 자기네가? 중국은 금 실물을 사들여야지. 그러니까 금 ETF 같은 ETF 거 하는 사면 거 또 알거 아니에요. 금지당합니다. 그러니까 근데 그걸 어디다 싸? 중앙은행들이 갖고 있는 금 땅이 영국에 크니까. 있지 않아요? 우리나라만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그냥 우리나라의 각 실물을 갖고 있어요. 네. 근데 우리나라에다 갖다 놔도 돼. 네. 그런데 사실 영국이 안전합니까? 우리나라가 안전합니까? 영국이 안전하다고 생각한 거야. 네. 우리나라는 언제 북한군 쳐들어올지 모르고 또 네 역할을 싣고 날아야 되니까. 근데 생각해 보면 영국이랑 우리나라가 사이 안 좋아지면 그건 우리 거 아닙니다. 러시아 당한 거 봤잖아. 네. 야, 왜 우리가 영국이랑 사이가 안 좋겠어? 언제 어떻게 알아? 모르죠. 모를 일이야. 그러니까 특히 안전자산으로 비상용으로 금을 갖고 있는데 금을 서류상으로 계좌상으로만 갖고 있다. 그건 안전용으로 갖고 있는 건 아닙니다. 투자용이지. 친구한테 내 비상금이니까 그런 잘 거야. 맡아줘.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야, 전쟁 날지도 모르잖아 한반도는. 그러니까 금을 갖고 있어야 되라고 하면 금 실물이 집에 있어야지.
금거래소의 ETF 계좌에 내지는 금거래소 계좌에 금이 몇 그램 있다? 전쟁 나면 그거 금으로 바꿔줄 것 같아요? 직원이 출근이나 했을까? 새로운 변수가 있는데 퍼시기한테 물어보니까 뭐요? 어떤 변수? 그러니까 중국이 실제로 갖고 있을 거 아니야. 네. 금을. 네. 금을 보유하고 있는데 금 보유가 인민은행 지하 창고에 있을 수도 있고. 예. 하여튼 중국은 공개하지 않아요. 예. 금이 어디에 있는지 공개하지는 않는데 또 돌아다니는 얘기로는 중국 정부가 발표한 것보다 실제로 가지고 있는 금이 더 많을 것이다. 라는 얘기가 있대. 아. 그러면 지금 우리의 가정의 시나리오는 중국이 여전히 금이 부족하니 더 늘릴 것이다. 금을 더 늘릴 것이다라고 하는데 네. 실제로 중국이 가지고 있는 금의 양이 만약에 더 많다면 네. 그건 약간 정확하지 않은 정보도 될 수 있는 거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척척 생각하십니까? 뭐 그 변수의 차이가 있을 수 신바람이 있지. 박사님. 근데 중국은 약간 좀 금을 하이톤으로 해주십시오. 신바람이 박사님. 중국은 금을 굉장히 많이 해야 되거든. 실내가 안기잖아. 중국이 1년에 얼마나 수입하는지 한번 찾아보라고. 주정 부리는 조을 이진우 선생. 이렇게 목소리와 톤에서 되게 중요하구나. 중요하죠. 중국은 1년에 수입액이 얼마인지 한번 퍼시기한테 물어보세요. 1년에 대외 수입액 가운데 오케이 사치품은 빼고 반만 필수품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뭐 식량이나 뭐 이런 걸로. 그거는 비상금으로 써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게 꽤 금액이 클 걸. 그게 비상금으로 써야 되는 금액이.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외환 보유액 4천억 불 정도 있으니까 야 IMF 때는 40억 불도 없었던 나라인데 충분할까? 2.5조 달러? 1년의 수입액이요? 1년의 수입액이. 그죠? 총 수입액이. 근데 중국의 지금 외환 보유액이 1조 달러가 안 될 걸? 안 될 것 안 되죠. 같아요. 그러면 금이 아무리 많이 쟁여놓고 있어도 금은 몇 달러나 되겠어요. 그러니까 택도 없는 거야, 택도. 그러니까 미국과의 전쟁이 벌어지면 중국 인민 전체를 먹여 살리는 건 포기하고 베이징만 먹여 살린다고 하더라도 금이 많이 필요하다고. 금모으기. 중국 국민들을 많이 갖고 있지 않을까 집에 금 묻지. 뭐 그건 그럴 수도 있죠. 근데 내가 중국이면 중국 명의로 지금 사들이고 있을까? 그럼 소문 나는데 아니겠지. 네. 이제는 친한 사람 아니면 약점 잡힌 누구한테 야, 너 중국이라고 해? 내가 돈 줄 테니까 금 좀 사놔. 일단 사나. 그다음에 내가 신호 주면 다 갖고 오는 거야.로 사들이고 있겠죠. 뭐 러시아가 사는 중의 일부. 뭐 그러니까 그게 중국 명의로 잡혀 있는 금은 앞으로도 많이 안 늘어날지도 몰라요. 지금 외환 보유액이 3조 달러나 되네. 에? 중국이. 그렇게 늘어났어? 3조 달러. 어마어마하게 많네. 그러니까 그래도 1년치 생활비인 거예요. 아까 얘기했잖아. 3조 달러니까 1년치 생활비네. 1년치 생활비 정도를 가지고 있는 거네. 근데 그 중에 달러로 있는 거 다 날리면 몇 달 못 살아 중국은. 만약에 여기서 지금 5%가 금이라고 하니까 다 날리면 그렇죠. 몇 개월 못 버티는 거지. 만약에 5%로만 살려면 보름도 못 살. 보름 살죠 보름. 다 달러는 아니겠으나 대체로 달러일 테니. 달러 아니면 유로일 텐데 그럼 달러는 동결됐는데 유로는 그럼 너는 계속 써라 하겠습니까? 미국이랑 유럽이랑 같이 제재지. 러시아 루블. 그러니 뭐 뭘로 갖고 있어 안전하긴 개뿔. 호주 달러? 호주는 뭐 그럼 내 중국을 저는 사랑합니다 하겠어요? 다 미국 편이지. 그것도 그럴듯하다. 빨리 사세요. 내가 그때 진우 형이 얘기해서 그럴듯한 걸로 해가지고 내가 성공한 적이 없거든. 정말 진짜 한 번도.